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옥션 승해축산에서 산 로스트용 한우 보섭살 1kg입니다. 보섭살은 소 뒷다리 쪽의 부위인데요. 이 낯선 이름의 부위를 고른 이유를 말하려면 먼저 일본의 로스트 비프에 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로스트 비프는 영국의 국민 음식인데요. 일본엔 카레, 돈가스 같이 서양 요리를 자국화시킨 게 많죠. 오늘 요리도 그렇습니다. 영국 로스트 비프가 아니라 일본 로스트 비후인 거죠. 로스트 비프 덮밥은 레드록이라는 레스토랑이 원조인 게 정설인데요. 2016년에 초대박이 터져서 올해의 유행어에 랭크될 정도였대요. 지금은 한국에도 레드록과 비슷한 비주얼의 로스트 비프동 가게가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외식만 히트친 게 아니고 가정식으로까지 대중화됐더라고요. 그 증거로 일본의 일반 마트에서 로스트 비프용이라고 쓰여있는 고기를 판대요. 한국 마트 어디나 불고기용 파는 것처럼 일상적이란 거예요. 아무튼 로스트 비프용이라고 파는 부위가 일본어로 모모, 소의 뒷다리 부위입니다. 영국의 로스트 비프는 거의 등심, 가장 고급 부위를 쓰는데 일본화되면서 저렴한 뒷다리 요리로 돌변한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마트뿐 아니라 원조 레스토랑도 뒷다리를 쓰더라고요. 이런 이유로 저도 뒷다리 부위를 쓰려고 보섭살이란 낯선 고기를 난생 처음 사본 겁니다. 다리 고기를 덩어리로 파는 곳이 거의 없어서 정말 힘들게 찾았습니다. 레시피는 로스트 비후동을 검색해서 일본인의 일본어 영상만 20개 넘게 보고 단일화시켰고요. 네모 덩어리 소고기라면 뒷다리 아닌 어떤 부위로 해도 상관없대요. 그리고 잠시 후 오늘 시식은 주호민 작가님의 고기동 자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금 간을 합니다. 덩어리 고기라서 상하좌우 위아래 모두 생각보다 많이 뿌려야 해요. 다음으로는 시어링입니다. 기름을 두르고 연기가 날 때까지 팬을 달궈서 고기를 올렸습니다. 마이야르가 아주 제대로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속은 생고기예요. 이 상태 그대로 지퍼락에 넣었습니다. 놀랍게도 수비드로 고기 속을 익힐 겁니다. 그것도 일반 냄비와 온도계를 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으로요. 제가 억지로 수비드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본의 요리 방식입니다. 백발의 베테랑 셰프님도 냄비에 비닐 담가서 만드시더라고요. 물의 온도를 60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면 좋은데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불을 켰다 껐다 하면서 55에서 65도 사이를 유지해보는 겁니다. 이 정도 진폭 정도는 아날로그로 맞출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꼼짝없이 온도계와 가스레버를 붙든 채로 2시간 동안 아날로그 수비드 조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덮밥에 얹을 간장 양념을 만들겠습니다. 양파 하나를 다지듯이 썹니다. 마늘도 다져서 양파 옆에 모아놨고요. 아까 고기 구웠던 팬을 그대로 써서 육향을 넣을 거예요. 과한 기름은 키친타올로 닦아내고 양파 하나 구울 정도만 남겼습니다. 7, 8분 정도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잘 볶았고요. 여기에 일본 요리의 필수 3인방 청주, 미림, 간장을 계량해서 넣었습니다. 알코올이 날아갈 때까지 끓이면 양념도 완성입니다. 물론 굳이 만들지 않고 맛간장 제품을 사서 써도 괜찮고요. 이것은 요플레이입니다. 원조집 레드록에서 흰색 소스를 곁들이는데 이게 요거트 소스래요. 요거트, 마요네즈, 레몬즙 3가지 재료를 잘 섞어서 깔끔하면서도 고소하고 묵직한 맛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수비드를 30분쯤 붙잡고 있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물명의 이기를 사용했습니다. 수비드 머신이 집에 있는데 굳이 안 쓸 이유는 없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일본식 로스트 비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고기를 바로 썰어 먹어도 되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레스팅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차갑게 식히더라고요. 랩으로 싸서 냉장고에 넣고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3시간 뒤 완성된 로스트 비프를 썰어봅니다. 60도 수비드로 정확한 미디움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로스트 비프를 가능한 한 얇게 썰어야 합니다. 업소에서는 육절기를 쓰니까 얇게 잘 나오는데 가정에서 칼로 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얇으면 얇을수록 덜 질기게 먹을 수 있고 그릇에 플레이팅하기도 얇은 게 편해요. 그래서 고기를 냉장고에 식혀서 조금이라도 썰기 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제 기술로는 얇게 잘 안 썰어지더라고요. 제가 썬 두께의 절반은 돼야 꽤 그럴듯할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릇에 차려두니까 꽤 예쁘죠? 음악과 함께 화산 모양으로 덮밥을 쌓아보겠습니다. 로스트 비후동 함께 보시죠.
저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 전설 속의 지역 고기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산세가 달라졌습니다. 험준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이 아스파치의 농협. 이거구나. 이게 그 유명한 다리구나. 빨간색으로 오지 말라고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우 원뿔 채끝 원육입니다. 마블링부터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 정도면 영국 오리지널 고품격 로스트비프 재료라 할 수 있는데요. 주호민 작가님께서 무려 자택으로 초대해주신 상황에 뒷다리 고기를 대접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동일한 레시피로 조리하되 고기를 완전히 업그레이드한 거죠. 초집중 상태로 자르니까 그래도 저번보다는 꽤 얇게 썰 수 있었습니다. 단면의 마블링도 썰어놓은 형태도 확실히 클래스가 다르죠. 주호민 작가님 댁의 주방에서 이렇게 두 그릇을 세팅했고 뒷마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고기동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생 일대 영광입니다. 와, 덮밥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밥이 안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저 개가 저희 뒷마당이라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이고 예뻐. 네, 이거는 내가 먹을 거야. 큰 거 드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야. 화산 분출을 표현을 해봤고요. 아, 고기 화산이에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일단은 고기 한 점을 먹어본 다음에 아, 네. 시추 작업처럼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 밥을 찾아가는 여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아, 너무 부드럽고 감칠맛 푹 빠진데요, 이거는? 이 맛이 한우다. 한우예요, 이게? 아, 그럼 재료비가 지금 한 그릇에 이게 얼마예요, 지금? 5만 원은 넘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아, 5만 원이요, 한 그릇에? 고기동에 초청받았는데 5만 원이 대수겠습니까? 500만 원도 쓸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죄송하지만 500만 원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기가 막힌데요? 저는 이게 이 고기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요. 한 입에 먹어주는 게 들어갑니다. 역시 고기동 주민이시네요. 고기 먹었을 때 그 기쁨 있잖아요. 네. 이거는 고소한 맛이 더해져가지고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밥 있는 거 맞아요? 나올 생각을 안 하는데 밥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지금 갈색 소스가 맞습니다. 간장 소스요? 네. 또 그게 굉장히 또 별미입니다. 이렇게 싸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춘장 맛도 나는 것 같은데요? 양파를 볶았다. 아, 양파가 많이 들어가졌구나.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일본인가요? 일본 현지에서 식당에서 네. 대략 200g 정도 고기를 올린대요. 지금 올린 거는 600g 정도 올린 것 같습니다. 한 근을 올리셨다고요? 나머지 고기동이지만 이 정도는 저는 한국인이라서 아무래도 숟가락을 좀 사용해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젓가락을 커버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와, 너무 맛있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우, 너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혼자 먹기 가깝네, 이거 진짜.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바베큐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오. 그래서 저도 여기 이사 오면서 한 3년 전에 그때부터 육식맹님 채널 구독하고 따라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3년 전이면 정말 오래된. 진짜 초창기부터 봤어요. 그리고 수비드 기계도 육식맹님이 하시는 거 보고 샀어요. 오 마이 갓. 근데 2번 하고 지금 2번이면 많이 하신 겁니다. 이 마당이 누가 봐도 고기를 굽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모두가 이렇게 전원에 대한 꿈을 꾸잖아요. 네.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전원에? 저는 아파트에서 평생 살다가 이제 온 네네. 건데 다시 돌아가기가 좀 힘듭니다. 오. 저희는 이제 아들이 둘이라서 층간소음에서 자유로운 게 제일 크고 아무래도 자잘하게 손이 많이 가긴 해요. 사실 이 테이블도 먼지가 엄청 쌓여 있다가 어제 급하게 이제 닦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게 재밌어요. 그냥 오. 뭐 이런 거 하나씩 장만해서 이렇게 제대로 쓰일 때마다 보람이 있고 사실 여기서 밥 먹어본 게 처음입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이거 작년 가을에 사가지고 늦가을에 정말요? 추워가지고 여기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추우신 거 아니죠? 아니요. 아니, 계속 이러고 계속 너무 공손하게 듣고 싶어가지고. 아, 추우시면 들어가셔야 되는데. 솔직히 고기리가 온도계로 보이는 온도랑 좀 다르네요. 체감 온도가 좀 또 산 옆이라서. 그러게요. 예. 제가 군생할 때만 느껴봤던 환기를 다시 한번 느껴보네요. 저도 가끔씩 그 군대 생각이 날 때 있어요. 여기 슈퍼마켓을 가는데도 사냥고 가는 느낌이 약간 이웃분들도 고기를 많이 드세요? 마당에 있으면 이제 손님 부르기도 좋잖아요. 네네네. 만약 10집이 있으면은 네. 한 집은 고기를 굽고 있어요. 할당제. 남자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비. 그러니까 장비들이 범상치 않은 그릴, 고기가- 막 예, 스모커 이런 것들이 막 텍사스 브리스킷 만드는 거, 네. 무슨 잠수함 장비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혹시 그렇게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각자 다 고기가 있으니까 굳이 우리 고기가 있는데 왜?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고기 어쩜 이렇게 부드럽지? 아, 그러니까 그거 진짜 놀랐는데 작가님 채널에 구독한 유튜브 채널 목록 그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요? 어쩜 왜요? 그렇게 다양한 주제로 어떻게 그렇게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만화가들이 대체로 좀 잡식성이에요.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고 네. 딱히 잘하는 건 없고 이제 아, 무슨 제가 60맨션을 좋아하는 게 요즘 웹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웹툰 특징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 배경 설정 얘기하고 이런 네. 게 없어요. 바로 싸움 시작이거든요.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근데 이거다. 저 되게 좋아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진짜 맛있을 때 쌍욕이 나오기 일보 직전인 딱 드시고 이제 딱 드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네. 제가 그렇게 먹는지도 몰랐어요. 네.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근데 그걸 구독자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줄질 않는데 이게 무한리필인가요? 저는 그 육식미님 요리하시는 거 보면 항상 놀라는 게 네. 그런 레퍼런스들을 따다다다닥 본 다음에 거기서 괜찮은 것들을 취해가지고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분석하는 것도 진짜 일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2초 만에 끝나는데 3일 동안 해동을 시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그걸 또 현지화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육식맨님이 입에 들어간 후에 그 표정은 정말 맛있어서 나오는 표정도 있지만 이 과정들의 어떤 종착지에 왔을 때 나오는 이걸 이해해 주시는군요. 그 달리기 결승전을 꾸린해도 여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뭘 뭐 그렇게 먹으면서 오버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차오르는 게 있다고요. 네. 진짜 막 드디어 끝났다라는 그런. 저도 이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네. 예를 들면 뭐 작가님 웹툰이다 그러면 그냥 너무나 무성의하게 휠 다 내리고 나면 재밌네 재미없네 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알게 됐죠. 어떻게 재미있게 보기 좋게 만화로 풀어낼지 창작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네네. 이제 뭐 넷플릭스 하나를 봐도 그냥 온전히 봐지지가 않아요. 창작자의 마음이 보여서.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온전히 즐기는 게 좀 힘든. 네. 저도 만화책 볼 때 아니 말풍선이 왜 여기 있어? 막 이러고 막 분석하면서 네. 보거든요. 정말 실례지만 육식맨님. 네. 제가 양이 꽉 찼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이거 절반 먹은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일부러 많이 드린 거고요. 프라이팬에 살짝만 구워주셔도 너무 맛있고. 아니 근데 육식맨님 생각보다 고기를 많이 저는 못 드시는. 작가님을 바라보는데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고기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런 음모론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 저 수족냉증 걸린 것 같아요. 맞아. 몸도 녹이시죠. 들어가서 마저 먹는 걸로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제 요리 너무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손부터 빨리 아니. 녹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작가님은 네. 손도 따뜻하시네요. 작가님께서 촬영이 끝나고도 시간을 내주셔서 추가로 1시간 반 넘게 얘기를 나눴어요. 예술과 미디어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치관에 대해서 크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한우 채끝 600g을 올려버린 로스트 비프동처럼 겸손하고 사려 깊으신 주호민 작가님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이 되자고 다짐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고기동에서 주호민 작가님과 맛있게 로스트 비프동 먹어봤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땡큐!